알트 ETF가 가을에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블록체인의 기본은 뭐냐면 코인은 보안성, 확장성, 탈중앙화거든요. 탈중앙화 포기, 확장성은 솔라나, 보안성은 이더리움이죠.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해킹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되는 거 신청했어요 하면 저는 알트장이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남아있는 시드를 다 투입을 할 건데 그때 뭘 살 거냐면 이더리움을 안 사고 솔라나를 사겠죠. 최근 SEC가 리플이나 솔라나, 도지코인 ETF를 이제 승인 결정을 연기했잖아요. 이제 뭐 10월 달 정도로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다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자산 시장의 상승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채권으로 네. 쉽게 해서 채권으로 모든 돈이 몰려갔으면 좋겠어. 채권 수요를 유도해. 그다음에 채권 신용을 금리를 지금 낮추기를 원해. 그럼 오히려 지금 자산 시장이 좋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SEC도 어쨌든 정부 기관인데 지금 알트코인의 ETF를 다 승인해주기 시작하면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코인 시장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죠. 그래서 10월 달까지 미뤄졌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2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달에 ETF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뭔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 4분기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1분기가 좋지 않을까 얘기하는 게 다 정치적인 요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알트코인들의 ETF가 승인된다면은 뭐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예전처럼 모든 알트코인을 다 끌어올리는 장세는 없고, 이제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상한 것들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옛날 구코인들은 뭐냐면 이제 물려있는 코인들은 이제 잘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계속 강조하지만 ETF 테마나 아니면 그거를 지원하는 거, 만약에 솔라나가 가면 그거를 지원하는 주피터 같은 것도 가겠죠. 네. 뭐 이런 것처럼 그 관련된 뎁 코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알고리즘이 있는 코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리플 가면 당연히 스텔라 루멘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거에 맞는 코인들이 갈 거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유통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락업 물량이 풀리는 거. 그러니까 락업 물량이 계속 풀리게 되면 어쨌든 시가총액은 낮아지지 않는데 코인의 가격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투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알트코인 중에서 락업 물량 풀리는 것들. 온도도 보면 2배가 막 풀리죠. 그래서 온도도 제가 예전에 500원에 샀었는데 300원에 샀었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많이 못 산 이유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락업 물량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사도 돼? 그래서 지금 또 6월 달에도 락업 물량이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저한테 맨날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온도 언제 사요? 온도 파이낸스 되게 좋은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에 물량 풀린 다음에 3분기가 안 좋으니까 3분기 때 봐서 바이더딥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하려면 무조건 남의 말 듣지 말고 자기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지 유튜브에서 누가 괜찮대, 어떤 코인 좋대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해서 그래 이제좀 되면은 주기에 바닥인데 난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 그럼 이 근처에 오면 사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집을 하는데 이런 거죠. 오늘 100원 샀어. 내일 100원 샀어. 모레 100원. 이건 분할 매집이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100원 샀잖아요. 그럼 충분히 2, 3주 지켜본 다음에 사는 게 분할 매집이니까 좀 나눠서 성격 죽이시고 사면 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알트 불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트 불장은 언제쯤 올 거로 지금 예상하시나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알트 ETF가 가을에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면 근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ETF가 될까요? 그럼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블랙락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총 시드가 현금이 25%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25%는 언제 쓸 거예요? 그러면 블랙락이, 알겠죠? 블랙락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신청을 했어요 하면 그때 다 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알트의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관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0.1, 0.2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왜냐면 조 단위로 움직이니까. 네. 근데 보세요. 이더리움은 가격도 올라가는데 스테이킹 이자를 줘. 그죠? 그럼 2.8%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8% 이자는 상승분에 대해서, 그죠?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이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보면, 포트폴리오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이더리움이죠. 온도도 어디서 나오죠? 이더리움이죠.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은 해킹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블록체인의 기본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코인은 보안성, 확장성, 탈중앙화거든요. 이제 탈중앙화 포기. 왜냐면 이제 어차피 다 들어왔잖아요, 자산시장으로. 네. 그죠? 그러면 보안성과 확장성인데 확장성은 솔라나, 보안성은 이더리움이죠.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해킹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되는 거 신청했어요 하면 저는 그냥 알트장이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전 남아있는 시드를 다 투입을 할 건데 그때 뭘 살 거냐면 이더리움을 안 사고 솔라나를 사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이런 거죠. 자, 우리 비트코인 ETF가 된대요 하고 딱 승인을 딱 하니까 이더리움이 막 오르죠. 네. 그 다음 주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 뭐예요? 솔라나. 이게 솔라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다음 로직이 뭐냐? 그럼 솔라나 되면 그다음에 리플이겠죠? XRP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물 시장에 솔라나가 제일 먼저 올라왔으니까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리플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를 해주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형평상에 네. 맞게. 그러면 ETF가 막 터지겠죠. 네. 그럼 그때가 RT 불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올해 이번 시즌에 알트가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너무 종류가 많고 너무 많아져서 알트 불장이 예전 같은 그런 불장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불장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모두가 왜냐면 오르는 장은 안 온다. 안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트가 오르면 알트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10배씩 가는 거. 네. 최소한 100, 그러니까 2배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어피트를 보잖아요. 그럼 1년 상승률을 보잖아요. 네. 1년 동안 플러스를 찍은 코인이 9개밖에 안 돼요. 어피트 한번 보세요. 1년에 연간 상승률을 따지면. 네. 근데 그중에 비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알트를 찍으면 안 되고. 근데 이 충격적인 게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40몇 %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코인 투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인 게 정상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금 그 시기에서 그냥 원금에서 녹았거든요. 저는 이런 거죠. 초반에 비트를 잘 모아서 비트가 수익률이 2-3배가 되고, 네. 그죠? 원금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더로 바꾸고, 네. 어느 정도 작전을 잘 펼쳤는데도 지금 원금이 녹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좌가 파랗게 질렸겠죠. 네. 근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서 괜찮다. 쉽게 해서 이더리움, 쉽게 해서 ETF 테마에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솔라나 갖고 있어. 저는 솔라나가 지금 뭐 반토막 났지만 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정부는 당연히 깰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참고 버티는 사람과 이거 못 버티는 사람이 문제겠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 책에서 9만 원 되면요. 이더리움이 그냥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총 2위인데 이게 없어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220만 원짜리가 9만 원이면 이게 얼마냐면요. 95% 하락이거든요. 네. 어떻게 시총 2위가 95%가 떨어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인 시장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버텼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다 깨서 넣었는데 넣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60몇 %가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래 2등인데. 그리고 내가 공부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없으면 생태계 확장이 안 돼. 그리고 이더리움 망하면 이 코인 시장 다 망하는 거니까 그래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이더리움 망하면 내 인생도 망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올라와 준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트코인이 뭐 100만 개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죠? 왜냐면 그 뭐 민코인 같은 거 보면. 네. 근데 결국은 민코인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결국은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솔라나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이더리움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코인들도 좋아질 텐데 너무 이상한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질 거고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이나 어떤 테마가 있거나 자 AI 중에서도 AI 에이전트 코인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네. 걔네들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긴 한데 저도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 반등하기 시작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AI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살려줄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테마를 따라가긴 하는데 전체는 아닐 거다. 그러면 RWA 그죠? 그다음에 밈코인, 그다음에 AI 테마 이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코인들 갖고 있는 것들은 저도 안 팔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기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마이너스 80%, 90%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그냥 차라리 리밸런싱을 해야 되나, 그냥 홀드 해야 되나, 이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냥 좀 버티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마이너스 90%인 코인을 팔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사실은 뭐 마이너스 90%짜리가 있긴 한데, 근데 팔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물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코인에 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 네. 마이너스 90% 갔다는 거는 그건 메이저 코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에 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메이저 코인 중에서 뭘 사야 됩니까? 그럼 비트나 이더를 사야겠죠. 왜냐면 물을 탈 때는 가장 확실한 코인에 타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뭐야? 그럼 ETF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잖아요. 네. 그죠? 차라리 솔라나를 물렸어. 그래서 마이너스 50%야. 이때는 솔라나에 타도 되겠죠. 얘는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네. 근데 이상한 코인에 물렸어.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등 받고 물려난 코인인데 여기다 물을 탄다. 물론 타고서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시드가 얼마 없을 텐데 이 시드를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확실한 코인만 타야겠죠. 걔가 다행인 거는 그때 이더리움을 샀기 때문에 탈출을 한 거지. 만약에 이오스 샀으면 저 지금 여기 못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물론 지금 알트장이 너무 안 좋기는 한데요. 지금 좀 미래가 기대되는 그래도 코인이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이유하고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알트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초보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네.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ETF만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더고, 이더리움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기했지만 이자 준다. 그리고 기간이 꼭 필요로 한다. 그리고 트럼프 얘네들이 원하는 코인이 뭐다? 이더다. 그리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다 이더 계열만 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코인을 솔라나에서 그죠? 그쪽에서 발행을 하긴 했지만 민코인을 결국 걔네들 쓰고 버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를 제일 좋아하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솔라나는 무조건 그다음에 ETF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가격 방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처음 들어온다고 치면 굉장히 이제 처음에 초보자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사서 옛날처럼 10배, 20배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렵고 지금은 그냥 우리 주식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아.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뭐 제가 2달 전에 본 통계인데 한국 주식을 산 사람들의 89%가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수익인 사람이 10%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거죠. 코인을 샀을 때 탈출시켜주고 그다음에 수익을 준다는 거는 이제 메이저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은 지금 성장률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3개 정도 추천하라고 하면은 이더는 무조건 사야 되고 이더는 무조건 사야 되고 솔라나, XRP,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ETF 테마에 있는 헤다리 해시 그래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폴카다. 그러니까 메이저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ETF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만 저는 사는 걸 원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축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442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442거든요. 그러니까 비트 4, 이더 4. 그러니까 비트가 40%, 네. 이더가 40%, 알트가 20%. 그러니까 알트 20%는 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왜냐면 얘네 비트와 이더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탈출시켜 줄 거니까. 20%는 본인들이 원하는 알트 뭐 아무거나 사. 그러니까 AI 테마를 사던 아까 얘기했지만 ETF 테마를 사던 무조건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비트하고 이더는 무조건 40%씩 무조건 사. 그러니까 저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원래는 비트가 40, 이더가 40이었는데 이번에 이더를 많이 사는 바람에 이더가 더 많긴 한데 결국은 이 442 포메이션을 잘 지키면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네. 요즘 보니까 워렌 버핏이 역대급으로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급하게 투자를 하는 게 꼭 답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현금을 조금 들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답일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현금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30%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지금 저도 25% 정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0에서 50 사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만큼 30% 정도가 제일 좋긴 한데, 응? 근데 지금 내가 코인이 뭐냐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 사기 전에 50%가 있었다고 했던 이유는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현금이 10%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할까 급해요. 네. 거의 현금이 없어. 근데 사실은 현금도 하나의 뭐라고 할까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넣어서 극대화하겠다는 게 제일 사실 무서운 거라서 웬만하면 10%는 무조건 좀 남겨놓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25에서 30% 정도가 있으면 제일 좋을 시기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사정에 맞게 그리고 워렌 버핏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나 저쪽 중국에 투자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일본 5대 상사라고 하잖아요. 걔네들 주식을 더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 주식을 8%에서 9% 정도 샀는데 1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점 매집이 저하고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이나 중국처럼 증시가 올라갈 때 그걸 불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떨어졌을 때 사서 갖고 있다가 그 상승분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들의 판단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물타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알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정말 고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끝없는 물타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확실한 코인만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호수 물탔으면 저기 없는 것처럼 이호수 욕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테마가 있어야 되거나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거 아니고 어설프게 물타는 건 정말 위험하죠.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을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신데 확실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의 원칙은 아까 뭐 잠깐 얘기했었지만 무조건 파란불에 사는 거고 빨간불에 무조건 매도하는 거고 빨간불에는 웬만하면 사지 않고 그리고 불타기를 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알트코인은 2배를 가면 무조건 원금을 빼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헤드라이 시크릿을 샀어. 네. 100원에 샀는데 이게 200원이 됐어. 300원이 될 수도 있고 4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2배가 딱 됐죠. 일단 원금을 빼죠. 그러면 이익분 어쨌든 이건 이제 이익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건 다 어쨌든 손해봐도 어쨌든 내가 이거 어쨌든 이건 수익인 거니까. 그러니까 원금을 빼버리면 얘는 얼마에 가도 상관없죠. 네. 2배가 가든 3배가 가든. 그러면 이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대신 원금 뺀 거 있죠. 네. 이거 가지고서 비트나 이더만 사는 거죠. 안전하게. 안전하고서. 예. 어차피 상승분을 상승할 때 어쨌든 비트나 이더가 상승해 얘네도 올라가는 것처럼 얘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많이 떨어져도 비트나 이더가 방어를 해주니까. 얘가 많이 떨어졌으면 얘가 만약에 50% 떨어져요. 그러면 비트는 10%밖에 안 떨어지겠죠. 그럼 제가 아까 사는 그 비트에서 그걸 팔아서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작전은 알트가 2배가 되면 원금을 뺀다. 이 비트와 알트 간의 리밸런싱을 하시는군요. 계속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전까지 경험상으로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정말 대불장이라고 하죠. 네. 상승장에서는 알트에 몰빵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이 이렇게 다양한 견해와 또 근거와 함께 많은 분들에게 투자 원칙까지 알려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코인 투자 시작할 때는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고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게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거거든요. 코인 시장 처음 태동했을 때는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핸드폰 갖고도 채굴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초기잖아요.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성숙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눠 먹을 파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은 거 갖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저도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이클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공부하는 고인물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코인 시장에 남아있긴 하지만 공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생각대로 안 되지?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거죠.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나스닥이나 미국 자산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 연동돼 있다고 치면 우리는 그러면 나스닥이나 쉽게 해서 미국 자산시장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타 위주보다는 워렌 버핏처럼 워렌 버핏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장투하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장투해야지. 그럼 코인도 이제는 앞으로 단타가 아니라 장투를 해야겠죠. 그러면 좋은 코인을 모아가는 전략을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금값이 10년에 2배 오르는 건 해칭만 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 10년에 2배 이상 갈 수 있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코인, 만약에 강남 부동산이라고 치면 그래도 우리가 강남 부동산을 한꺼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중에서 미국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도 뭐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현금으로 황금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코인하고 아시겠죠? 미국 주식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욕심을 좀 줄이시고요. 지금 오늘만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제가 20살 때 처음 운전 배울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도로 앞에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라고.
오히려 운전할 때 멀리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야 필요할 때만 앞에를 보는 거야. 운전 가르쳐 주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죠 멀리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도 그냥 멀리 보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으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10년 있다가 10억이 저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보고서 보면은 1000억도 간대.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근거 없는 사람이 아니라 피델리티의 수석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1400억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와, 10년 뒤에요?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돈 남은 돈 한 200 얼마 간다, 200억은 뭐 그냥 우습잖아요. 마이클 셀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좋은 견해들이 있는데 네. 그냥 우리 그냥 간단하게 10년에 10억 간다고 치면 괜찮잖아요. 네. 지금 뭐 울퉁불퉁 해봤자 아니 뭐 1억 됐다 6천만 원 됐다 8천만 원 됐다 해도 결국 10억이 된다고 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7년에 비트코인 최고점 2,700만 원이 물려서 그거 안 팔고 있었던 사람한테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랬거든요. 야 2,700만 원일 때 물렸으면 야 그거를 그때 2,500이나 2,000에 손절을 쳤어야지.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가지고 있으신 그 사람이 분이 이겼어요. 2,700만 원에 지금 못 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분은 나는 어차피 이거 지금 팔 거 아니고 난 장기적으로 이거 그냥 물려줄 거야. 결국 이겼죠. 네. 그때는 되게 바보 같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억 4천만 원에 물렸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지금 못 팔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10년에 10억 됐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홀더가 이기는 거죠. 예. 결국은 투자는 저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인내심이 적은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많은 사람에게 옮겨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 참고 버틸 거냐. 그리고 공부하면서 버텨야겠죠. 그냥 버티면 힘든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이더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더가 없으면 보안성이 안 돼. 자 이런 거죠. 야 우리가 롤업이 뭐야? 이더리움이 해킹이 안 되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얘를 하나 싸는 거거든요. 얘가 없으면 보안이 취약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핵심이네 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기관은 정점 0.1%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자리 2. 몇 % 주는데 얘가 안 갈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 가져가야겠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불정의 시작은 언제야? 그래 그럼 이더리움이 ETF가 스테이킹이 되는 걸 승인하기 시작하기부터 그럼 언제 승인될 거야? 블랙락이 신청하면 무조건 되니까 블랙락이 신청하면 되겠지.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투자를 과감하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저같이 2월달에 그래 승률 90%야. 이더리움 야 당연히 오르지. 그리고 소심하니까 다른 알트 못 사고 이더리움만 샀죠. 왜? 승률 90%니까. 네. 근데도 물렸잖아요.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물려도 되는 자산을 사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좀 긴 호흡으로 보면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이유는 긴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코인 투자를 코인 투자처럼 하지 말고 주식처럼 하자. 어떤 주식처럼? 미국 주식처럼 길게 모아가는 방법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